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감독 서바이벌 쇼미더 경기를 MC를 맡은 구 바르셀로나의 전설이자 네가 잘리면 내가 들어간다 현 백수 탈출을 꿈꾸는 감독 사비 에르난데스. 누가 잘려도 백수로 살란다. 리버풀의 감독직을 과감히 내려놓고 현재 레드볼 풋볼그룹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아직까진 우승보단 휴식이 좋은 감독 위르겐 클롭 인사드립니다.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아스톤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많이 봐줘서 첼시의 마르스카까진 경쟁과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맨유의 후뱅 아모림, 토트넘의 토마스 프랭크, 리버풀의 아르네 스롯이라면 지금 당장 경질을 당해도 이상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한 경기 치를 때마다 목숨을 건 싸움을 펼치고 있는 3명의 감독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감독 서바이벌 쇼미더 경질 빠꾸 없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맨유의 감독 아모림 씨께 묻겠습니다. 용케도 부임 1년이 넘을 동안 경질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계신데 1년하고도 한 달 동안 종합 성적이 어떻게 되시죠? 59전 24승 13무 22패 승률은 40% 남짓밖에 되지 않지만 최소한 패보다 승을 많이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준우승을 거두기도 했죠. 다른 팀도 아닌 무관의 아이콘 토트넘한테 우승을 빼앗긴 준우승이라면 자랑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야 그렇긴 하지만 전 제가 도대체 왜 이 자리에 불려 나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황브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6위에 올라 있건을 이제는 맹구도 칭찬이 되어버린 맨유를 데리고 6위만 해도 바깥은 하고 있다 볼 수 있지만 지난 시즌 중도 부임에 팀을 6위에서 구하긴커녕 역대 최악의 성적인 15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으며 공격 라인을 한 명도 아니고 3톱 전체를 바꿔줬음에도 여전히 우승커녕 챔스 진출도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4부 리그 팀을 상대로 치는 바람에 리그컵까지 탈락했으니 4부 리그 대참사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공격수 3명을 바꿔 15위팀을 6위까지 올려놓았으면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이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의 전술 스타일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전방 압박 기반의 공격 축구, 3백의 탄탄한 수비와 윙어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3선 미드필더의 공수 조율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자리는 전부 제가 영입한 선수가 아닌 원래부터 있던 선수들이고 하니 현재 맨유에서 아모림픽은 은베모 세슈코 쿠나뿐이며 전대감독 테나우가 영입을 개같이 해놓고 떠난 바람에 그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없다는 말입니까? 뭐 헤븐과 도르구 역시 지난 겨울에 제가 영입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아직은 유망주에 불과하며 제 손으로 데려온 골키퍼 라먼스 역시 지난 본머스전에서 4골을 내주긴 했지만 까놓고 말해 수비들의 책임이 훨씬 컸다고 할 수 있죠. 하긴 뭐 3선만 놓고 봐도 카세미루가 이코오코의 차이가 공수 양면에서 눈에 띄게 벌어지던데 도대체 왜 맨유는 바깥도 못하는 수비들을 한 명당 1,000억도 넘게 주고 영입했던 걸까요? 주장 완장까지 박탈하며 벤치에 처박아 뒀던 맥과이어가 현재 맨유 3백의 에이스 노릇을 하고 있는 것만 놓고 봐도 테나우 그 양반이 팀을 제대로 망쳐놓고 떠난 거죠. 뭐 안토니와 가르나초를 적당한 가격에 매각했으며 오나나 호일룬 산초 등의 잉여 자원을 일단 임대라도 보내놓았으니 이번 겨울 제 입맛에 맞는 선수로 몇 명만 더 영입해준다면 6위를 넘어 4위까지 다음 시즌 챔스 티켓은 무조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좋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종합적인 승률까지 개판이지만 현재 성적이 아주 나쁘진 않은 관계로 일단 아모림 씨의 경질은 보류하도록 하죠. 여기서 보류한다고 해서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정말이지 감사합니다. 마침 다음 상대가 리그 6연승을 달리고 있는 바둑지세의 빌라라는 거 아시죠? 선두 아스날까지 잡아낸 빌라를 꺾고 맨유 팬들에게 승점을 안겨주며 명장의 상징 버지 타이틀을 얻고 맨유의 아버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부디 오랜 시간 연명해 리그의 평화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보류가 아닌 경질. 벼랑 끝에서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리버풀의 슬로카, 토트넘의 프랭크, 목숨이 위태로운 두 감독님과 함께 결승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의 후임이자 지난 시즌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안겨주었던 슬롯 감독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느덧 1년하고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종합 성적이 어떻게 되시죠? 78전 49승 11무 18패 종합 승률 62.8%를 기록 중이며 지난 시즌엔 25승 9무 4패로 리그 우승, 이번 시즌엔 8승 2무 6패로 리그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종합 승률만 놓고 보자면 클럽 시절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38경기 4패로 우승을 했던 팀이 16경기 만에 6패째라니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겠죠? 패가 좀 많긴 하지만 선두와의 승점차는 10점밖에 되지 않으며 우리가 4번 이길 동안 다른 팀이 3번씩만 쳐줘도 선두 탈환은 어렵지 않을 거라 보이는데요. 4번 이길 동안 3번을 쳐달라는 건 일단 이기고 나서 부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리버풀도 4경기째 지지 않고 있다지만 아스날 3승 1무 1패, 맨시티 4승 1패, 아스톤빌라가 5전 5승을 기록할 동안 2승밖에 챙기지 못했으면서 오라설에 있던 살라와 극적으로 화해했으며 복귀와 동시에 도움을 기록했다는 거 아시죠? 비르츠와 이상 역시 점차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으며 또 다른 신생 에키티케의 경우 리그 정상급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으니 시즌 초반 6연승을 달렸을 때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살라는 누가 봐도 에이징 커브를 겪고 있으며 이상은 리그 1골이러시 비르츠는 여전히 빵골빵옷인데 경기력 좀 나아졌다고 해서 살아났다 보긴 애매한걸요. 그나마 밥값을 해주고 있는 에키티케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돈으로 똥을 산 지경인데 어떻게 선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독님께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까? 공포 없는 공격수를 마냥 감싸줄 수 있겠냐마는 선수인 녀석들은 물론이고 감독인 저에게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대 교체와 새로운 전술에 조금 더디게 적응하고 있을 뿐이지 이러한 호흡의 문제라면 리빌딩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팀이든 발생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디 뭐 유스를 콜업한 것도 아니며 하다못해 500억 1000억
2천억짜리 선수도 아니고 2명 모두 2천억이 넘는 선수지 않던가요? 그렇게 비싼 선수는 제가 감독으로 있을 적에도 사준 적이 없는데 선수의 기량에 문제가 있든 감독의 역량에 문제가 있든 둘 중 하나엔 확실히 어쩌면 둘 다 문제가 있을 거라 보이는데 클롭 선배님께서 저보다 뛰어난 감독이라는 건 솔직히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배님께서도 반다이크와 살라 등의 기존 에이스가 예전만 못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아이 뭐 여전히 훌륭한 선수지만 전성기가 끝났다는 건 부정할 수 없긴 하죠. 전성기가 지난 팀을 그대로 물려받아 5년 만에 리그 챔피언에 올려놨고 전력을 끌어올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막말로 제가 아놀드한테 배신하라고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레알로 떠나라고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뭐 아놀드의 이탈이라면 순전히 아놀드가 제멋대로 떠나긴 했죠. 비르츠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은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의 주역이었으며 한 명은 홀란드를 뛰어넘고 사라를 위협하던 자기 득점왕에 유력한 후보였죠. 다소 비싼 감이 있긴 했지만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난 시즌 최고의 선수를 영입했는데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망할 거라고 감히 상상이 날 수 있었겠습니까? 리그와 전술의 차이는 있겠지만 갑자기 이 정도의 기량 저하라면 감독보단 선수의 책임이 더 크긴 하겠죠. 하지만 선수가 못해서 팀 성적이 좋지 못하면 선수보다 감독이 먼저 쫓겨난다는 거 아시죠? 만약 다가오는 토트넘전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한다면 아무리 살라가 기어다니고 아무리 비르츠가 똥을 싸고 아무리 이삭이 홈런을 때려도 토트넘 하나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우승에 실패하기도 전에 성적 부진으로 경질 당할지언정 최소한 토트넘의 프랭크보단 리버풀의 슬롯이 오래 살아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임 6개월 만에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종합 성적이 어떻게 되시죠? 22전 8승 7무 7패 6승 3무 6패로 리그 11위, 종합 승률은 36%밖에 되지 않지만 토트넘이 지난 시즌 리그 17위를 기록하며 강등만 겨우 면했다는 거 아시죠? 손흥민을 데리고도 17위였는데 손흥민 없이 11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브렌트포드의 감독이 아닌 B클럽 호소인 토트넘의 감독인데 더 높은 목표를 안겨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력부터가 B클럽이 아닌데 어떻게 B클럽이라 호소를 한다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데스크라인의 붕괴와 동시에 황금기는 끝이 났으며 간판 스트라이커 케인에 이어 에이스 손흥민까지 떠나갔는데 그들의 준하는 선수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꿈만큼은 리그 챔스 우승인 클럽이 여전히 빅6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토트넘이란 건 모르십니까? 전대 감독 포스텍이 처참한 리그 성적을 거두었지만 꿈에 그리던 유로파 우승을 달성, 우승을 하고도 잘리는 마당에 30%의 승률 가지고는 생존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티스텔, 쿠두스, 사비, 시몬스 등 토트넘이라고 보강을 하는 게 아니지만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첼시, 하다못해 맨유와 비교해도 우승을 위한 보강이라 보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우승까진 무리가 있어도 다음 시즌 챔스, 아니 최소한 유로파 진출은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에 하나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한다면 제 연봉이 하나로 약 140억, 바르디올라의 연봉인 400억, 아르테타의 연봉인 300억, 선수도 감독도 결국 받은 만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비싼 선수를 데리고 더 비싼 감독이 지휘하는데 그들 못지않은 성적을 바라는 건 빌라의 에메리 역시 당신과 비슷하게 받고 있으며 슬롯과 마르스카 등은 그보다도 적게 받는다는 거 모르십니까? 다른 팀이야 전력 차이가 있다 해도 빌라보단 전력이 아주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성적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고 하니 팬들 입장에서도 선수의 문제를 넘어 감독의 무능함을 꼬집고 있는 거죠. 히카리오한테 실수하라고 제가 지시라도 했습니까? 솔랑케와 메디슨이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제가 직접 단거기라도 했냐는 말입니다. 부진과 부상을 거듭하는 선수를 데리고 어떻게든 유연하게 운영해보려 했지만 갖고 있는 자원으론 현재 성적이 최선이었죠. 막말로 퍼거슨이 현재 토트넘에 온다 해서 리그 우승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찌됐든 리버풀전에서 패배한다면 경질이 유력해진다는 거 아시죠? 목숨이 걸린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케인과 손흥민이 미쳐 날뛰던 시절에도 어지간해선 이길 수 없던 게 리버풀이거늘 히샬리송과 시몬스 가지고 못 이기면 경질?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원래 축구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고 단 1%만 살아남는 게 프로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맨유의 아모림, 리버풀의 슬롯, 토트넘의 프랭크 중 가장 먼저 경질될 감독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